여자 미국 이방인 엄여사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복권 이야기 한번 나눠봤었는데요. 오늘도 또 그 이야기예요. 오늘도 역시 복권 사시라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재밌자고 복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나 복권을 제 이야기 듣다가 생각나서 사셨는데 당첨이 됐다. 그러면 자, 엄여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. 그때 제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따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했던 게 바로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 600불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원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. 그 신원 공개를 하면 이름, 나이, 얼굴, 그리고 인터뷰까지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해요.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. 첫 번째는 투명성.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누가 당첨됐는지 몰라. 투명하지가 않잖아요. 그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당첨됐습니다.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두 번째,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. 그 누가 당첨됐는지 또 몰라.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추첨이 이루어진 건가? 아닌가? 누가 수령을 했길래 이렇게 자꾸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돈을 들이는데 뭔가 이런 자꾸 미심적인 게 있어.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지갑을 닫겠죠. 그러니까 공정성. 이 두 가지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. 또 그 복권 판매업을 하는 분은 복권을 당첨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수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오픈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. 공개하는.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터뜨리면 판매율이 좋아진대요.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죠. 그럴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당첨돼서 갔다. A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대.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 그냥 당첨됐구나.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37살 노총각에 진짜 찌질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인생 역전했대. 그러면 갑자기 38살 이 찌질한 내가 저거에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또 70살 넘는 할아버지가 복권에 매년 돈을 들여 사다가 이번에 됐대.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세금을 다니면서 살 거래.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막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. 복권에 대한. 그래서 앞에 공정성, 투명성도 있지만 이런 상업적으로 사람들을 이게 사게 만들게 하는 자극적인 요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이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말이 되게 많아요. 2000 몇 년도에는 당첨금을 수령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살해된 사람도 있었고 또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렇지 않으세요? 내가 당첨됐는데 내 얼굴을 다 공개해. 그러면 정말 집 앞에 막 줄을 서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대요.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보험 당첨금의 어떤 양면의 그런 건 것 같아요. 받아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 생명의 위협 이런 걸 느끼며 살아야 되는.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대체 얼마나 가져가는 거지?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? 복권에 한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됐다는데 이 100만 달러는요 30회에 나눠서 연금 형식으로 가져갈 때 그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일시금으로 찾아간다면 그 돈에서 60%밖에 받지를 못한대요. 내가 일시금으로 가져가면 60만 달러만 가져오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. 연방세, 나라에다 내는 세금이 있고 주세, 도시에다가 내는 세금이 또 있어요. 연방 세금으로는 여기에 사는 거주인이면 25%,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외국인 적용해서 한 30% 정도 또 낸대요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42만 불에서 한 45만 불 정도 수령을 해가는 건데, 거의 많은 주에서는 또 주세를 또 떼가요. 예, 그래서 주에서 떼가는 세금 하니까
이제 점점점 줄어서 한 30만 불 후반대나 40만 불 안팎 그 정도 수령을 해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진짜 많이 떼가는 거죠. 근데 그걸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한대요. 뭐 학업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뭐 그런 사업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굳이 이렇게 이제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서 하게 된 게 그 신분을 공개하는 게 한국이랑 다르잖아요. 그래서 한국은 공개하지 않고 이제 보장해 주는데 왜 여기는 공개를 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. 아무리 공정성, 아무리 투명성 이런 게 중요하더라도 사람이 좀 안정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의 권리가 더 우선인 게 아닐까. 한편으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보다 어떤 상업적인 면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신분 공개 이런 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렇게 따지면 상업적인 게 인간의 어떤 누려야 될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에 복권에 대해서 좀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근데 사실은요, 저도 가끔 이렇게 복권을 사긴 하지만 복권과 관련해서 돈을 버는 거는 딱 한 가지래요. 안 사는 거. 네. 안 사면 그만큼 복권에 들어갈 5부, 10부를 세이브하는 거기 때문에 복권은 안 사는 게 제일 돈을 절약하는 거다라고, 제일 돈을 버는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제가 또 혹시나 미국 복권을 사세요 뭐 이런 약간 선동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영상을 보셨을지 모를 것 같아서 마무리는 이렇게 지을게요. 자, 저는 오늘도 미국의 복권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.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댓글도 달아주시고 오늘도 럭키한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아자아자 화이팅!